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희룡, 이재명, 이 대결의 성사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개항에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당내에서 그 쉬운 지역구에 그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0.5선인데 내년에 또 나오느냐.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안동 가라, 대구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후순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년 총선에서 나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원희룡, 한동훈, 거물이 온다? 이재명 대표한테 돗자리 깔아주는 거죠. 자기가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죠. 그 지역구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김교환 실장께서 뭐 출마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네. 그 명분 따지려면은 애초에 자기 살던 분당에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거기 나갔어야죠. 경기도지사를 하고 성남 분당에 살면서 분당 갑에 재보궐이 생겼는데 거길 안 가고 계양에 있던 송영길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비워가지고 글로 갔잖아요. 네. 아니 명분 생각하고 한다면은 이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글쎄 비례 말번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무조건 개항 출마하신다고? 그냥 출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재보궐 때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 기억하세요? 네, 의사 출신이라고밖에 기억이 안 그죠? 납니다. 네. 성함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분한테 박빙 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력을 거기다가 또 집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손쉽게 너끈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박빙으로 왔었고요. 그렇죠. 예. 원희룡 장관이 와서 땡큐다 아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명령대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좀 크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건 법치를 좀 깨는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크게 전선을 크게 치고 이런 관점에서 전국을 운영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민경호 대표님 나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주당이 강하다. 네. 다 이겼다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동권 경력은 꽤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 그 제도권에 진출해서 예. 원희룡 장관의 운동권 경력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민 대표님이 원 장관님 길을 갈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재시고 네,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운동권을 맞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은 운동권이 과도한 집단인데 운동권을 누가 맞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40대, 50대의 전문가 집단, 새로운 참신한 전문가 집단이 맞서는 게 시대적 조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원희룡 한동훈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개각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할 거란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만일에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시겠는데 이런 논란이 많은 그 제도의 개선, 우리가 하면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나와서 같이 묻어서 스타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타는 혼자 나타나야 그래서 된다. 결국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단호하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분이 조홍천 의원님이세요. 조홍천 의원님이세요. 1000% 출마한다라고 그러셨나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저는 묻고 더블로 2000%로 총선 출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한동훈 장관은 이제 출마하느냐가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서울 시내 상징적인 곳으로 아마 나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종로, 강남?
뭐 종로 정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종로는 이제 험지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누차에 걸쳐 얘기하지만 당선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 겸 코치를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이 묶여버리면 안 돼요. 선수가 되면서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으로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지역에 출마하고? 그러니까 고향 강남 가시거나 비례대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강남에 가면 반드시 민주당이 저격수를 붙일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 주변에서 한동훈이 강남에 출마하면 이탄희가 따라갈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좋은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상대로 끝까지 말꼬리 잡고 이겨먹으려고 들고 한 거, 뭐 그걸로 뭐 인기를 좀 얻은 거, 뭐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상황을 코치한다? 선수를 코치로 뛴다? 저는 코치,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예, 선대위원장? 아마 국민의힘 선거 망할걸요. 예, 망할걸요. 예.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상고처럼을 모셔와가지고 전략 얻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요. 플레잉 코치, 그거는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고 선수 겸 치어리더는 맞다. 치어리더요? 네, 뭐 저도 그런 표현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코치라는 표현을 쓰든 치어리더란 표현을 쓰든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해주기를 바라는 선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면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냐. 결국 후보들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 오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번에 예, 말씀.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네, 이번에 예, 말씀.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소소한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건 잘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는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도. 그러니까 시대적 여망, 대중적 여망이 어디에 집중되는 건데 사실은 50대 이념적 운동권은 시대착오적이거든요. 불행했던 과거를 걸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엔지니어나 그 검사나 이런 길을 걸으면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이념 정치를 끝내고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예. 운동권 정치 끝내고 새로운 전문가적 정치를 네. 세대 교체를 하는 거. 한동훈 장관에 대해 집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적 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좀 끼어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선인 상태에서 갑작스레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그건 시대적 여망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치라고 말씀하셨죠.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말씀과 그게 계속 울림이 있던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계속 맞서고 장관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어떨 땐 참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들이받기도 하다가 하면서 어쨌든 그 검찰을 끌고 갔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대적 여망을 받으려면은 그와 유사하게 좀 맞서고 싸우고 자기 목소리 내고 공정과 정의가 뭔지를 실천을 하는,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 빨리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이나 좌천을 당했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모함으로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질 뻔하다가 살아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법무장관으로 계시면서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누구에 맞설 것인가. 누구와 맞설 것인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느끼는 것은 대선 이후 목리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과 싸운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후계자 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전임 어떤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오히려 야당과 맞서는 게 올바르다고 또 봅니다.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임 법무부 장관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설거지하러 오시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그 수사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 조정안 한동훈 장관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마무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도.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